では、リーさ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수소수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의 수소수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데 화학적인 근거가 매우 약한 것이 현재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국에 최소한 이 정도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수의 정의는 물속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수소수라고 정의를 일단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수소수에 대한 산업은 3개국에서 수소수 음료 그리고 수소수 발생기, 제조기 이 두 개의 큰 산업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대개 현재 산업체에서 규모를 보게 된다면 한국에서 이 수소수의 바터리나 파우치나 캔에 들어있는 제품들, 또 일본 제품들, 중국 제품들 참 너무 많습니다. 또는 기계, 수소수를 발생할 수 있는 발생 기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모습은 포터블,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에 대한 제품들도 약 3개국에서 현재 20개 이상의 회사에서 30개 이상의 제품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놓고 쓰는 정수기용으로 쓰는 수소수 발생기도 지금 15개 회사에서 20개 이상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 발생기의 제조 원리 자체가 하드웨어 다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이 수소수에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음료수라든지 제조기에 대한 부분들을 3개 회사의 통계를 보게 되면 수소 음료 제품은 약 20개 회사에서 120개 제품이 현재 3개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고요. 수소 발생기는 85개의 회사에서 거의 한 100개 이상의 회사가 현재 수소수 발생기를 제조하고 있는데 전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3개국의 이제 산업 규모는 어떠냐면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007년도에 일본의 오타 시게오라는 교수가 수소수를 가지고 주로 이제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뇌질환 쪽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네이처 메디슨지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수소수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일본에서 추정하는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약 250억 엔 정도, 25 빌리언 yen 정도인데 이게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음료수 시장도 마찬가지고 발생기 시장도 있고요. 마찬가지 한국도 시장이 일본과 중국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도 매우 폭발적으로 현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3개국의 그 무역 관계를 보게 되면요, 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기계 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스파라든지 정수기 또는 휴대용으로 활용한 제품들이 시판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주로 중국 쪽으로 음료가 현재 수출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10밀리언 파우치 정도가 현재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3개국에서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수소수 음료와 수소수 발생기가 수출이 되고 있는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 아주 비즈니스들이 3개국에서 특히 3개국이 주도가 되어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시장이 이제 확대가 이제 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이 그 수소수 시장이 발생기든지 음료수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일본의 오타 시게오라는 교수가 네이처 메디슨지에 공식적으로 뇌졸중이라든지 활성산소 제거 능력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서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현재까지 한 1000여 편 정도의 공식적으로 임상 논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현재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일본과 중국만큼은 활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소수 정예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까지 수소수에 관련된 임상 결과는 수소를 식염수에 넣어서 직접 혈관으로 집어넣는 링겔을 맞아서 이런 형태의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동물에게 직접 마시는 쪽으로 해서 직접 먹도록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들을 이제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라든지 암에 관련되는 분들, 비만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연구해야 될 분야가 워낙 많은 매우 초기에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음용수를 가지고 현재 약 3년 이상 현재 실험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이 수소수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용수가 됐든 음료가 됐든 발생기가 됐든 간에 표준화가 필요하냐? 첫째, 안전입니다. 안전, 세이프티. 현재 수소수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보게 되면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수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 분해라는 것은 물만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도 동시에 함께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존이라든지 특히 소독을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었을 때 발암물질인 THM 같은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전극 물질을 무엇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전극 자체에서도 독극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정리하는,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에 대한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아울러서 수소 농도가 0.1ppm이다, 0.8ppm이다, 1ppm의 숫자를 낼 때 과연 언제 측정했느냐, 무슨 방법으로 측정했느냐도 전혀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 시장도 마찬가지. 현재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산자 약 200개 업체에서 약 5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업자들이 현재 알아서 기준을 정해서 현재 시판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이제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면에 대해서는 빨리 상계국에서 이 수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어제 오후 4시경에 연화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제까지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연화고 공항 안에 있는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수소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수소 알루미늄 캔입니다. 여기에 농도가 보이면 수소 농도에서 0.3에서 0.8 pp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작은 글씨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수소수를 만들 때 공장에서 1.6 ppm 이상의 수소의 농도를 가지고 수소를 제조했다 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410ml짜리 185N에 팔리고 있습니다. 소매 가격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파우치입니다. 파우치인데 300ml짜리는 250N에 팔리고 있어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크게 적었습니다. 1.8에서 2.7 ppm을 사용해서 수소수를 만들 때, 제조할 때 이걸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그런데 현재 파우치 안에 있는 수소 농도는 모르겠다. 그래서 훨씬 더 비싼 가격이 이제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표기상에도 그렇고 현재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인 경우에는 분명히 음극과 양극에서, 물론 음극에서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연료셀에 대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연료셀은 엄격하게 수소기체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을 그냥 부정극을 다 집어넣어서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음극과 양극에서 별하별 기체가 다 형성이 되는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소수를 통해서는 하드웨어 중에서 분명히 음극과 양극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pH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물을 분해하게 되면 전부 다 산성수, 알칼리수 물만 생기는데, 이렇게 수소만 발생되면 pH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극에 대한 물질들의 재질에 대한 안전성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재질, 어떤 재질을 사용했냐, 또 장단기적인 안전성이 어떠냐, 부식되었을 때 또는 사용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개원은 실제로 어떤 용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소위 유통기간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가펠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게 되면 수소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소비자가 먹을 때는 수소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파우치냐 알루미늄 뭐 어떤 형태냐에 따라 가지고 유통기간에 대한 설정도 현재는 전혀 기준이 없고요. 수소수를 제조할 때 과연 얼마나 했느냐 기준만 가지고 현재 표기에서 시판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요 결과는 뭐 제가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모든 산업용 수소수하고 현재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수소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매우 빠른 속도로 수소가 제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용기에 따라서 수소 농도는 아무도 개런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소 농도는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PET 바틀, 펫 바틀을 가지고 했던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보통 보게 되면은 캔에 표시를 했습니다. 요것도 1개에서 7개 제품, 현재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제가 직접 수입해서 한국에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용존수소 DH, 디졸브드 하이드로젠의 농도를 보게 되면 표기되어 이제 0.7에서 1.4, 0.8에서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석해 보게 되면 표기된 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용존수소 분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ORP, 산화 환원 포텐셜,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 A번부터 JI까지 사용했던 이 물은 수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생수입니다. 생수도 보게 되면 DH는 처음부터 제로인데 ORP는 보시다시피 생수의 종류에 따라서 ORP는 마음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RP를 가지고 수소 농도가 얼마 정도 들어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방법인데 현재 거의 대부분 다 ORP로 수소 농도를 개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준비해서 묻혔었는데요. 보통 한 박스를 사게 되면 그 속에 한 20개 정도의 바틀이나 파우치가 되는데 20개를 각각 분석해 보게 되면 각각 파우치마다 농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위 생산에 대한 품질 관리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요. 용존수소의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표준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왼쪽 방법은 일본에서 전기화학적 방법, 폴라로그래피라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 방법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 두 장비를 사용해서 동일한 시료를 분석하더라도 용존수소의 농도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분석 방법도 지금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참 어떤 숫자가 지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현재 수소수에 대한 시장이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다. 이 분석 방법 자체도 현재 표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좀 시급하고요. 결론은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현재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수소 음료 시장이나 또는 수소수 발생기 시장에 대해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팽창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이 기준 설정이 급히 이루어져야지만 결국 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 차원도 있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나온 공식적인 과학적인 논문에 의하면 계속 과학적 근거를 파볼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 수소수라고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련 산업체가 동시에 같이 동반 성장을 하려면은 과학적 근거에서 표현화가 되지 않으면은 먹는 사람과 생산 시스템이 동시에 같이 무너질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3개국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각각 나라마다 아마 물어보시면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3개국의 국제 공통 표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ISO에 올려서 전체 세계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